실전에서 있었던 일, 어떻게 일을 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전도 제 기억상으로는 그 실전 아시안게임 거 열리기 전 한 며칠 전쯤에 아마 며칠 정도 실전 교육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교육이 있었고 미디어 지원부에서 일을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디어 지원부 말고도 호텔, 이제 선수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호텔 통역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였지? 선박 같은 거? 배 같은 거 그쪽에서도 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되게 다양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통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꼭 선수를 통역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곳에서 통역을 담당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미디어 지원부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선수랑 이제 감독분, 이제 기자분들을 통역을 하게 된 거죠. 맞아.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아까 전에 그 교육부 이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거, 이거 지금 갑자기 기억났는데 그때 한 3주 정도를 학교를 안 나갔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었어요.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3주 동안 학교를 안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제 것도 물품을 챙겨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캐리어에다가 이제 끌고 집을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때는 막 되게 이제 3주 동안 학교도 안 나오고 아시안게임도 이제 통역을 하고 이러니까 쟤는 뭐 너무 신난 거예요, 저는. 그래갖고 낮에 한 4, 5시쯤 된 것 같은데 이제 본가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제 본가로 이제 갈 때 이제 룰랄라 하면서 이제 캐리어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전공 선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어딜 가니에요. 아니 무슨 거의 뭐 캐리어를 끌고 이 2학기 막 중간 활발한 시간에 막 캐리어를 끌고 막 가고 있으니까 심지어 저 그때 중간고사도 그때 이제 겹쳐가지고 중간고사도 나중에 늦게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한참 뭐 중간고사 뭐 이런 거 앞두고 있고 약간 아니면 2학기 활발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캐리어를 끌고 막 어딜 뭐 해외여행 가듯이 막 가니까 좀 이상하게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 3주 동안 학교 안 나온다고 막 놀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디어 지원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선악 핸드볼 경기장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선악 핸드볼 경기장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선수분들에게 사인을 받은 것들입니다. 짠! 핸드볼 선수 분들이랑 감독, 기자분들의 통역을 맡게 되었어요. 가끔 제가 일이 없을 때는 그 경기도 보고 그랬었는데 경기를 볼 때 제가 그냥 관객석에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1층에서 이렇게 뭐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안전관리 같은 거였나? 약간 그런 식으로도 좀 앉아있었는데 1층에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가끔 이렇게 화면에 찍히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찍혔네 약간 그런 식으로 심판 그런 뒤에 만지고 이러니까 어쨌건 이렇게 핸드볼 경기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본어 통역은 저 혼자였어요. 선악 핸드볼 경기장에서 일본어 통역 자체가 저 혼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최연소였고 또 한 명의 최연소인 영어 통역했던 친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랑 그 친구랑 최연소로 제일 어린 친구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언니들이었는데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분씩 일어나고 자기소개를 했는데 대학생도 많았고 대학생이 아닌 분들 계시고 그랬는데 다들 이제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어느 과를 나오고 그거를 다 한 분씩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나이 뭐 이름 이 정도만 사는 곳 이 정도만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한 분씩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쭉 듣고 있는데 다들 학력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맨 마지막에 자기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어쨌건 저도 그렇게 뭐 대학교 어디, 뭐 전공, 뭐 나이, 뭐 이름, 뭐 사는 곳 이런 거 다 얘기하게 되었는데 그분들하고는 이제 그거 끝나고도 다 같이 만나고 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당시 이후로 제가 일본에서 살게 되었는데 일본에서 살게 되면서 제가 번호 바꾸고 카카오톡도 일본 계정으로 바꾸면서 제 의도는 진짜 아니었는데 우리 미디어 지원부 통역했던 그 단톡부터 대학교 단톡 뭐 여러 가지 고등학교 때 단톡 이런 게 다 나가져 버리고
심지어 전화번호가 있던 사람들도 카톡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그 단톡을 찾을 수 없게 되었는데 어쨌건 그 단톡에 있을 때는 이제 만나갖고 놀고 막 그랬습니다. 통역은 감독, 선수, 그리고 기자분들 이렇게 좀 많이 맡았었는데,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밴드 같은 거 필요하다고 항상 막 들어오실 때마다 암밴드를 항상 찾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막 챙겨드리고, 믹스드존이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올림픽 기간이다 보니까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선수분들 경기 끝나고 이제 인터뷰하는 나오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이런데 막 포토존 같이 이렇게 막 돼 있는 곳. 거기가 이제 믹스드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인터뷰를 할 때 한국 기자분일 때는 제가 한국 기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일본어로 대답하고 선수분한테, 그리고 선수분이 또 일본어로 대답하면 제가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고, 기자분들이 녹음도 해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했었고, 믹스드존에서 많이 저는 통역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가끔 이제 라디오나 어떤 TV 매체 같은 데서도 이제 막 이런 걸 막 자원봉사자 분들이나 통역하시는 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도 왔었는데, 그때 저 라디오 어느 한 곳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신기한 마이크 같은 거 들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도대체 그 라디오를 못 들어가지고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라디오인지 사실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막 인터뷰도 진행을 했던 적도 있었고 아침 8시 40분인가 50분까지 가야 됐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아침 8시 40분부터 50분? 그 정도에 이제 갔어야 됐었고, 그리고 한 12시간 정도를 했었거든요. 거의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쭉 일하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도시락이 나왔어요. 맞아. 도시락이 나왔었고, 점심, 저녁이 다 나왔었나, 점심만 나왔었나, 어쨌든 도시락도 나왔었는데 어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일을 하는 거였어요. 출석할 때는 어떤 막 무슨 증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터치를 했었나? 그렇게 터치를 해갖고 이렇게 뭐 들어가는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출석 체크 확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인천 살고 선악 핸드볼 경기장은 저희 집에서 그렇게 많이 멀지 않았어요. 제일 가까운 편이었거든요. 통역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갖고 저는 좀 수월하게 이제 통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매일매일 나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매일 통학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종도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도 계속 통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어요. 호텔에서부터 통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어가지고 제가 제일 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받긴 했어요. 무조건 자원봉사를 하면서 일을 한 거는 맞으니까. 근데 일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하루에 한 12시간은 했으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진짜 조금 받긴 했습니다. 자원봉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그 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후에 제가 고3 때 JLPT를 땄다고 했었는데, 제 N원을 땄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 후로 JLPT를 한 1급을 4번, 5번? 4-5번을 더 합격을 했고 짠! 2017년에 합격한 것도 있고 2020년에 합격한 것도 있고, 뭐 근무자 편성 이런 것도 있고, 최종 선발되었습니다에 대한 확인서, 참여 증서가 있습니다. 여기 통번역 이렇게 일본어라고 써있죠? 이렇게 참여 증서까지 받았고, 제가 사실 일본어에 관련된 전공이 아니라서 대학교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어랑은 좀 많이 먼 생활을 했어요. 그 후로는 일본어를 사용을 안 한 지 3년, 한 4년? 4년?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아시안 게임 통역을 하고 나서 일본어를 사용을 안 한 지 3-4년 정도 됐었고, 다행히도 이제 일본어를 다시 이제 사용할 그 기회가 생겨가지고, 제 유튜브를 원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일본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일본에서의 그 모델 활동이 조금 잘 풀려서 일본으로 가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접었던 일본어를 다시 일본어를 3-4년 만에 다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본어 실력을 다시 되돌리고
되돌린 상태이고 어떻게 또 그렇게 인생 살다 보니까 일본어를 또 사용하게 되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사람 일이란 모르고 그렇게 일본어를 사용하다가 전혀 상관없는 전공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는데 또 일본이랑 관련된 일이 또 잘 되면서 일본어를 사용하게 되니까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 당시에도. 일본에서도 살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 1대1로 하고 있는데 이제 프리토킹을 하는 학생도 있고 거의 회화 위주로 저는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도 병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아쉬운 거는 평창올림픽이랑 도쿄올림픽도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사실 그것도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이제 이런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딱히 지원을 안 했었고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도전할걸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평창올림픽도 했으면 진짜 좋았겠다. 이것도 당연히 이게 증명도 되고 하니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요즘은 좀 들더라고요. 평창이나 도쿄올림픽이나. 어쨌건 오늘은 이렇게 제가 조금 옛날 일이 있잖아요. 2014년이니까. 그래서 조금 기억을 되짚으느라 조금 힘든 것도 있었는데 다시 되짚다 보니까 되게 추억도 다시 새록새록 생각나고 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림픽 기념으로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앞으로도 제 유튜브에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